테슬라의 전체적인 이제 실적 히스토리를 보시면 어떨 때는 예상보다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상보다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 퍼포먼스만 봤을 때도 테슬라는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지난 일주일간 봤을 때로 다른 빅테크 주식은 잘 상승했는데 테슬라만 4.6% 하락을 했고, 지난 한 달간 봤을 때도 애플이 1.5% 하락하긴 했지만 테슬라는 무려 거의 20%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악재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어요.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밀어주는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오늘 내렸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너무 많은 전기차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많은 상태라 그런 주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 EPS 히스토리를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지난 4분기를 분석을 해봤을 때 두 번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했었고, EPS 관점으로 봤을 때요. 한 번은 예상이랑 똑같은 EPS가 나왔었고, 그리고 제일 최근 실적 발표를 보시면요,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두 번 정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했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여드리면요, 엔비디아는 지금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3분기는 평균으로 봤을 때 20% 이상으로 예상보다 좋은 EPS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주식은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면도 있지만 계속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하는 주식이 보통 주가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최근 분기에 EPS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보통 80% 정도의 기업은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올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을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최근에 테슬라는 몇 개의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전쟁 때문에 절맨 팩토리 프로덕션이 약간 샷다운 됐다고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작년 11월에도 중국의 자동차 가격을 내렸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 한 번 더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지금 자동차 가격을 내렸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가격 경쟁이 좀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마진율을 지금 희생해서라도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더 팔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 예상보다 좋은 가이던스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기 하이라이트 해드린 부분, 이번 분기 예상이랑 다음 분기 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좋은 점 중 하나가 이번 분기 예상이 겨우 6% 매출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마진율도 사실 지난 분기랑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예상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자동차 가격 내리기 전 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테슬라 투자자로서 전체적으로 제 포지션을 조금 추림하긴 했지만 지금 상태로 예상보다 좋은 마진율을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 예상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할 때도 주가가 잘 상승했던 이유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가이던스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오기 지금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이제 1년어치 실적을 한번 봐볼 거고요. 참고로 이제 2023년은 이번 실적 발표 한 분기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2023년에도 20% 매출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지금 2024년에도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 매출 성장률이라도 좀 안 좋으면은 마진율이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마진율이라도 안 좋으면은 매출 성장률이라도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테슬라가 좀 트리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없는 상태라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수가 조금 상승해주면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테슬라가 진짜 엔비디아 같은 큰 상승 여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전에 리포트한 실적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봐볼 텐데 테슬라가 진짜 2022년 초까지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매출 성장률과 흑자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때는 마진율도 보시다시피 계속 꾸준히 잘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매출 성장률이 줄어드는데 마진율까지 같이 줄어드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하나 말씀해 드리면은 전체적인 S&P 500이나 다른 오로 인더스트리 비교해서 테슬라가 매출 성장률이 평균보다는 아직도 좋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진율이 이제 평균 S&P 500보다도 최근에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가격까지 내렸으니 더 떨어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유컬 딜리버리 숫자는 정말 꾸준해요. 특히 트레일링 12months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나 프리 캐시플로우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몇 분기 전부터 조금 하락하는 쪽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넷 인컴 전체적인 이제 순이익도 꾸준히 계속 올라주다가 최근에는 조금 부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숫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좋아져야지 여러분 테슬라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상승하려면요, 저는 5개의 포텐셜 군 뉴스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저는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론 머스크도 지난번 컨퍼런스 칼에서 얘기했듯이 경제 상태가 앞으로 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금리 때문이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가 있으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구입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 한 달 페이먼트가 500불이었는데 금리가 내려가지고 그게 막 450불이 되던지 아니면 470불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요. 두 번째는 이제 2024년 EV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3년에도 텍스 크레딧이 있었는데 이 텍스 크레딧을 계속 밀어줄까, 그게 이제 궁금한 점인데, 참고로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2025년에는 그 텍스 크레딧이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AI랑 자율주행 관련 호재, 그런 호재가 있으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업그레이드도 생기고 미래를 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 상승을 조금 트리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번째는 이제 주식이 너무 하락했을 때 애널리스트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선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안타깝지만 밸류에이션 면에서 볼 때 아직도 저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테크 관련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2배 정도로 비싸요. 4P로 봤을 때. 이번 실적이 예상 정도로만 나와도요. 그리고 아마존보다도 지금 비싼 상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은 40%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올릴 만한 트리거는 밸류에이션에 있지 않아요. 뭔가 이노베이션, 호재, 그리고 너무 많이 하락해서 업그레이드,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요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실적 발표는 가끔씩 정말 서프라이즈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 차트인데요. 오늘도 역시 하락해서 지금 208불인 상태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오렌지가 TQ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랑 테슬라의 흐름을 조금 비교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과매도 됐을 때는 지수도 같이 내려왔고 이 부분도 지수랑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RSI가 30인 경우 둘 다 과매도 됐을 경우인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매수점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시츄에이션이 다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지수가 이 저점에서 이만큼이나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거꾸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수가 여러분 조정을 받게 되면은 테슬라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후에 있는 키 레벨들을 몇 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테슬라는 지금 전 브레이크아웃 레벨, 여기 200불에 지금 지지선이 일단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이 평행 하락 저항선을 봤을 때 이게 다음 포인트 지지선 레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각선이라서 주식이 여기서 하락할 땐 여기이고 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테슬라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160 레벨, 여기가 이제 평행 하락 지지선과 여기 장기적인 지지선 레벨이기도 하니까 여기도 참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레벨이 한 160 정도 되고 여기가 180, 여기가 2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분할 매수 스트래터지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키 레벨들도 미리 노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요. 실적 발표가 이미 잘 나오고 들어오는 거는 보통 늦을 때가 많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게 투자하셨으면요 200~300% 수익률을 놓쳤죠. 그래서 적당히 턴어라운드가 보이기 시작을 할 때 저는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많이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하시면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여러분들도 전략을 잘 파악하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혹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라방에 계속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